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자, 여의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유이동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웅 전 의원께서 네. 그 축하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네. 예. 반가워요. 예. 안방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석에서는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예. 사석에서는 웅이 형이라고 부르시는 예. 자, 여의도 연구원장 모셨는데 제가 이 여담을 예. 한 말씀 올리면 예. 국회의원 처음 되셨을 때 21대 아. 때인데 의원총회가 당선자 총회가 열렸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김웅 의원님한테 다가가서 네. 의총장에서 네. 형 그랬더니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아. 형이야 그러면서. 지금 셀프 디스를 하신 느낌적 느낌으로. 그만큼 워낙에 와, 뭐 동안. 이렇게, 동안이시다. 의문의 일패할 때 늘 나오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고 늘 늘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늘 여쭤보는. 그렇군요. 인생의 스승 같으시. 아이고 왜 그러시?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합을 맞추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약간 약속 대련 네. 느낌인데. 자, 일단 여의도 연구원 자체 개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우리 원장님 새롭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게 좀 부족했을까요, 여의도 연구원? 글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 하면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죠. 여의도 연구원이 여원 뭐 이렇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제 정치 고관여자들한테는 여의도 연구원 하면 과거에는 야 여의도 연구원에서 말하는데 이랬대 저랬대 뭐 그러면 그렇죠. 진짜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싱크탱크의 일종의 대명사 같은 그렇죠. 존재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위상이 존재감이 약해져서 뭐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찾아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민생, 정책, 청년 정치 육성 세 개 분야로 네. 더 키우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라고 하면 되게 공신력 있고 이게 여론조사래 네, 이런 거 네, 믿어야 돼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능이 왜 떨어졌던 겁니까? 뭐 기능이 올라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그건 것은 아니었다? 아니고요. 이제 여론조사 기능을 정당에서 수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기존에는. 아하. 근데 그것을 선구적으로 음. 여의도 연구원에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냥 감에 의존하던 것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한 뭐 정치 활동이라든지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여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여론조사 기관도 많고 뭐 다양한 언론과 함께 또 여론조사 결과들도 발표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희소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하. 대신 이제 예를 들어 총선이나 지선에서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알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확하다. 그런 것도 기자사에서 약간 신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당이 강했을 때는 여연도 강했고요. 또 여연이 강했을 때는 당도 강해서 이것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이 어려우면 여연도 어렵고 여연이 어려우면 당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후자인 셈이죠. 저희가 연속해서 총선도 3번 지게 됐고 뭐 지금 현재의 의석수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여연의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여론조사는 결과잖아요.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치 행위를 어떻게 잘못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예. 여연의 모든 잘못을 이렇게 이렇게 묻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저희가 본질을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좀 가장 뭐랄까요 주목하는 현안이나 정책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그 여연에 대해서 이제 요새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고 받으세요. 예, 실제로 많이 받고 뭐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은데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짧은 아하. 제한된 시간 내에 예, 그 20분이나 남았습니다. 연구원의 기능 잘해요. 예. 1분만 있어도 이 예. 우주를 설명하실 수 예. 있는 예. 겁니다. 저 설명해 주세요. 여원. 그 여의도 연구원 정관에 보면 1조는 이제 명칭이고 2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목적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당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당의 특히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 의장. 예, 산하의 정책국이나 정책위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예. 저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일반 기업에 따지면 R&D 연구소. 뭐 R&D도 하고 네. 또 그 원자재 창고를 갖고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 부품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게 현안이니까 그렇죠. 의정 갈등에 대해서 묻거든요. 예. 너희 입장은 뭐냐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의 입장 뭐냐? 저희가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띵크탱크에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앞에 이제 정치 행위를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규정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죠.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준비도 이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근데 정책위 의장을 네. 바로 하시고 지금 여의도 네. 연구원장이 됐는데 네. 정책위 의장이었었을 때 여연에 좀 갖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메꾸려고 노력을 대표적인 하고 게 뭐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을 검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걸 한번 좀 실현 가능성.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여연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여기는 정당 부설 연구소고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80여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쓰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이 너무나 다양성이 강화되고 이렇게 그 사회 관심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여의도 연구원의 전문가 연구원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다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뭐 한 박사급 인력을 한 30명 정도 모신다고 해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그분들을 다 서포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30분이 커버하기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크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정당에다가 묻는 질문은 많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고요. 그런 것들을 요새 그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대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금투세 논란이랄지 의정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백데이터나 입장 그리고 그건 사실 이제 정치적 스탠스랑 같이 결부된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나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현안들은 너무 닥쳐서 온 것들이라 저희가 준비해서 왜냐면 이게 선행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선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공정은 제가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나 조금 아쉬움은 뭐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아니 박재홍 저기 앵커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거
뭐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아유 눈빛이. 저기 우리 저 유희동 의장 삼선 의원이고요. 예. 아유 저기 저 옛날을 보면 이중허리가 아니고 삼중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해도 우리 유희동 의장은 네. 다 능수능란에 빠져나가실 분이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삼선 의원의 해안으로서 이런 예.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아마 박정현 앵커가 모신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업계에 제일 합리적으로 예. 합리적이고 진중하시고 잘 소문난 풀어야죠. 잘. 위동 원장께서 원장님을 모시고 네. 여야 의정 협의체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아직 다 테이블에다 모으고 있잖아요. 아, 그건 참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난감한 예. 대목이에요. 예. 지금 이 앞에 제 함익병 앞에 원장이- 함익병 원장께서 열변을 토하시고 가셨는데 예, 다 보셨죠? 예. 그분의 지적에 대해서 뭐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그 반대에 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닥쳐 있는 이 현안도 풀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각자 그 이해 당사자들은 걸고 있는 조건들이 각기 상이하니까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좀 조언을 하신다면 글쎄요. 뭐 지금 제가 뭘 해법을 만들 수 있는 뭐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간 뭐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당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예. 텐데 당의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부를 좀 더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네.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하고 여당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팀메이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예. 오랫동안 연습한 팀들도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견은 좁혀 나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이견을 좁혀가고 뭐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 이 의정 갈등 그 의료 대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했을 때의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예. 최대한 아하. 이것들을 좀 재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와의 호흡이 더 요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뭐 활동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정부가 좀 당의 입장을 들어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 현재까지 상황은 대통령실 입장이 좀 되게 완강한 것 같아서 네. 이를테면 내년 정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백지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어떤 그 입장 자체가 좀 변화시키려면 어떤 대통령실이 좀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대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유연성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5년 문제만 이렇게 국한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열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테이블 위에 음. 놓고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협의체나 회의체를 만든다라는 게 자체가 해결을 할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좀 뒤로 미루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다 있고 방금 뭐 우리 함익병 원장님이 오셨지만 함익병 원장님은 진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그 울분 그 억울함 뭐 이걸 지금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 보고 지금 이 협의체에 나오세요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지. 네. 일단 모여서 이야기 다 해보자. 의제는 다 상관없이 다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무책임해요.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면 예. 이것을 뒤로 미루고 이불로 덮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크고 또 바로 이 그 추석이나 이런 그 시즌에 그 뭐 현실로 닥쳐올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뒤로 미룰 생각은 없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오늘 그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정 간에 고위 당정 협의도 한 것 같고 예. 뭐 하여튼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금투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금투세 폐지하자,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미루자라는 네, 입장인데 네. 민주당이 지금 약간 당내 찬반이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같은 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금투세 문제.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금투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되는데 인프라가 예. 지금 아직 미비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 그래도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 있는 그 금투세를 이소영 지금 의원님이. 시행하는 것을 미루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른 의견이 전혀 없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요. 예.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법안을 처음 발의한 건 추경호 네. 의원이 예전에 네.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또 완전히 유예로 근데 중간에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주가가 약간 떨어진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여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렇게 생각해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명확한 그리고 그것은 그 조세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맨 처음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추경호 대표가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일부 유예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미진한 인프라들을 그 좀 이렇게 정비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정비가 아직 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왜 자꾸 저를 보고 이렇게 아, 예, 웃으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곤란한 질문을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래 걸렸어 뭐 이런 건데. 원래 저는 무쌍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뭐 까먹었어요. 그냥 금투세. 그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 지금 당장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금투세 말씀을 계속 들었던 이유가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의 이 안건 왜 이걸 무슨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이거 조세정의 측면에서 아까 조세정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꼭 필요한 세금에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어떤 원장님부터 그 의견을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했었어요. 유동 의장님의 예. 정치적인 능력이 예지력이. 예지력이 여기서 이제 예. 예지력이 정말 형편없는 게 사실은 원래 어제 출연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네. 근데 제가 오늘 오겠다고 굳이 바득바득 우겼는데 이게 이런 이게 질문을 맞았어요. 받게 될지는 예. 여기 진짜 매운 집이네요. 순한 집이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진영을 넘어서 우리는 예. 아니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펀드나 또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증권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런 그 증권사마다의 시스템이 구축이 금융소득 증명의 문제.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제 그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다가 네. 전 국민 아니다. 네. 이제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해서 하자.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김동연 지사가 한 얘기를 좀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네, 경기지사. 그러니까 예. 보편적으로 주는 거에서 선별적으로 아래 하위 소득자들한테 좀 두텁게 주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뭐 재정 당국 입장에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뭐 또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 동의할지 안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런 논의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복지를 훨씬 좀 두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타겟팅을 해서 혹은 두텁게. 지금 복지라는 것들이 거의 좀 즉흥적이고, 아.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포퓰리즘? 이렇게 단기적이고, 아하. 시혜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복지제도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본질적인 의미의 체계적인 복지 또 두터운 복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뭐 어떻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재정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적인 지출도 늘어나는데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70%다. 하위 70%다. 그럼 하위 70%를 진짜로 골라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닥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하면서 복지 체계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차제의 이런 노력들을 그냥 뭐 25만 원 줄게 뭐 지역 화폐를 줄게 이런 논쟁보다는 예. 복지 체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부 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예. 그런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국민들께 호응을 받지 않을까.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한조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연구원 원장 할 때 네. 이거 해봤다. 네. 효과가 따블이다. 효과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또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또 여의도 연구원장님이랑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그거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인가 문재인 정부 때죠. 그 KDI인가 어디서 했었지? 그 KDI에서 했었던 그 현금성 복지에 대한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예. 이제 뭐 그거는 뭐 경기도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땠는지는 뭐 제가 그 결과를 다 자세히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게 의미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직자적이고 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복지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는데 튼튼한 그 버팀목 같은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전에도 네. 이제 25만 원 지원법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도 진성준 정책위장이 나중에 선별복지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건 2대 8 정도로 해도 되지 않냐. 80%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뭐 소득 기준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할 때 소득 기준으로 나눈 바가 있어서 전 국민이 아닌 하위 80%를 준 바가 있어서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오늘인가요? 어젠가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것보다 더 조금 더
적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걸 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실제 예산안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하자. 이게 맞다. 보편복지가 아니고 네. 그 주장을 계속하는데 그럼 실제 이거를 짜냐?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 짜고 있어요. 그 저희 10초.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해연 경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줄을 다 풀었다 다시 먹는다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책 이야기해 주신 자 유이동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